그런데 어떤 책은 200페이지 읽어도 시리즈의 경우 한 권을 다 읽어도 매력이 없을 때가 있는데 꾹 참고 읽었더니 정말 재미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목 궁금하시죠? 인지의 제왕이요. 아마 5권짜리로 나왔던 것 같은데 1권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SF나 이렇게 판타지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읽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픽에 쳤다가 나중에 영화로 제작된 걸 본 다음에 너무 좋아서 한 3박 4일을 침식을 잊고 읽었던 것 같아요. 5권을 읽는데. 그 정도로 역시 그것도 앞에 차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그거는 필요 없는 것이 전혀 모르는 중간 세계 얘기들이고 암호 같은 얘기들인데 호비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참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본 다음에 다시 읽으니까 그 흡입력이 대단해서 원샷 하고 싶었어요. 간단히 소개와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번역가 심혜경입니다. 저는 책이 없으면 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책에 대한 책을 쓰고 싶었는데 마침 제안을 주셔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쓰는 건 힘들었지만. 그동안 책을 또 여러 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번 책은 이제 단순히 독서 에세이나 뭐 그냥 책을 소개하는 정도의 책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명랑하게 설계하는 생활 기록처럼 읽혔거든요. 그 오늘의 인터뷰를 한 문장으로 시작한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책의 한 줄 소개는 뭘까요? 기존의 책에 대한 책을 생각할 때 느껴진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맨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표현이 좋은데 맨눈으로 네네. 읽으셔라. 내 삶을 통과 모든 장면에는 책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책이나 책 속의 문장들 중에서 작가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음에 남는 거 하나만 고르면 어떤 걸까요? 책에 대한 얘기는 좋은 말들이 너무 멋진 게 많아서 일일이 다 외울 수 없는데 하나 건진다면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말이 있어서 제가 그걸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문학가 아나톨 프랑스, 이름도 프랑스인데 내가 인생을 배운 것은 책을 접촉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정확한 워딩은 내가 인생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책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책을 만나는 게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듯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책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모든 건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 사람? 네. 너무 지루한가요? 아닙니다. 책 위에 달리 드릴 맛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원서도 막 읽으시잖아요. 네. 번역서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프랑스 책이라고 하니까 네. 그것도 원문으로 혹시. 명색이 그래도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프랑스어를 제대로 읽을 방법을 아직도 못 찾아서요. 프랑스 책을 읽을 때는 저보다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을 2명을 섭외해 놓고 시간 맞는 사람과 만나서 한 줄 먼저 읽힌 다음에 제가 쉐도잉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요. 어디서 붙여 읽고 어디서 떼어야 되는지 어디 생략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은 더뎌도 그런 방식을 해서 유창하게 읽고 싶어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책이 작가님을 만드셨다. 너무 인상 깊고요. 그래서 번역을 기다릴 수 없어서 원서로라도 읽겠다. 그 마음이 이제 외국어 공부로 이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책을 고르는 기준도 재미나 유명세보다는 나를 끌고 가는 문장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합니다. 작가님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때 첫 페이지에서 또 무엇을 보고 이건 내 책이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편인가요? 그건 어느 정도 책을 읽은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작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작가 목차에서 끌리는 점이 있을 때 읽기 시작하는데 서문까지 본 다음에도 아니다 싶으면 50페이지까지만 참고 읽어요. 그런 다음에 50페이지가 이제 당락 결정을 짓는. 그런데 어떤 책은 200페이지 읽어도 시리즈의 경우 한 권을 다 읽어도 매력이 없을 때가 있는데 꾹 참고 읽었더니 정말 재미있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목 궁금하시죠? 인지의 제왕이요. 아마 5권짜리로 나왔던 것 같은데 1권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SF나 이렇게 판타지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읽었는데도 도저히 안 돼서 픽에 쳤다가 나중에 영화로 제작된 걸 본 다음에 너무 좋아서 한 3박 4일을 침식을 잊고 읽었던 것 같아요. 5권을 읽는데. 그 정도로 역시 그것도 앞에 차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그거는 필요 없는 것이 전혀 모르는 중간 세계 얘기들이고 암호 같은 얘기들인데 호비트가 뭔지도 모르면서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건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참고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본 다음에 다시 읽으니까
그 흡입력이 대단해서 원샷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난 남들이 잘 모르는 책인데 뭔가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그냥 들쳤는데 뭔가 발견을 했다 이런 책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책을 제가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책을 읽은 사람들 속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보는 거는 아마 기준이 비슷한가 봐요. 일단 안심되는 거는 유명한 작가나 클래식을 읽은 거. 처음에 독서의 길잡이를 찾을 때 그런 쪽으로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설일 경우에는 앞에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논픽션은 어떻게 저는 고르시나요? 논픽션 중에서도 특히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책으로 안 나오거든요. 성공한 사람들 얘기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자전적인 이야기 담긴 에세이를 좋아합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작가님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카페에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작가님의 최애 카페랑 최애 자리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애 카페는 항상 그때그때 신상 카페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서촌에 정말 엄청난 베이커리 카페가 등장했는데 카페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층 단독 건물을 전부 다 카페 공간을 개방했는데 1층, 2층, 3층 분위기가 다 다른 데다가 어느 자리 가도 전망이 좋고 책을 펼쳐놓고 싶은 기분이 드는 카페를 발견했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만 가야 되겠어요. 주로 서촌에 네. 계시니까. 네, 서촌은 광화문 쪽 좋아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촌을 좋아하는 이유가 중, 고, 대학교 전부 다 종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쪽과 서촌을 특히 좋아하게 된 이유는 늘 다니던 길이어서 수십 년 전부터 그 동네를 고른 것이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동네라고 생각했어요. 카페에서도 특히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창가 자리인데요. 바깥 사람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 좋아요. 왜냐하면 글을 쓰거나 책을 읽다 고개를 들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매번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레시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가님이 그 정하신 카페 말고 새로 생기면 항상 또 가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골은 단골 때는 놔두고 그래서 저는 흔히 일일 이 카페는 보통이거든요. 단골 카페 놓칠 수 없고 제가 좋아하는 곳은 항상 챙겨야 되고 호기심 때문에 새로 생긴 카페는 한번 간을 봐야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늘 신상 카페 한 번씩 가보는 버릇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단골 카페를 두 군데 정해놓고 그 휴무일 맞춰서 제가 약속을 정하고 카페를 다닙니다. 되게 치밀합니다. 다른 곳보다 카페를 좋아하시는 게 그 개방성이 좋아요. 쾌적하고 제일 좋은 곳이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가치 있는 공간이니까 내 품행을 우아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혼자 무대 위에 연기하는 기분으로 느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타이핑할 때 손가락 자세마저도 우아해지게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도 옆자리에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의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까지 더 멋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표현되는 걸 즐기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카페에서 공부하는 루틴을 따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카페 입장부터 집중까지 작가님만의 혹시 루틴이 있을까요? 카페 입장에서 제일 먼저 좋아하는 자리를 고른 다음에 단정하게 책상을 꾸미고 테이블이 책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거나 책을 보는데요. 한 카페에서 저는 커피 한 잔에 대한 시간을 공간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랫동안 죽치고 있는 건 제 성격이 안 맞고요. 또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후에 한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게 머리 회전, 리프레시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카페에서 오래 있지 않고요. 두어 군데 돌아다니면서 커피값만 저의 용돈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거리를 없이 지내게 되면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거리를 두되 항상 단정하고 따뜻하게 노력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기본도 그런 거 아닐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그거를 저는 기본 원칙을 삼기 때문에 질문도 잘 안 하고 직원을 귀찮게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친하다고 해서 어떤 거 더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지 않는 오히려 제가 더 얹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용하거든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저? 네, 너무 좋아요. 네, 이걸 카페 주인한테 한번 가서 인터뷰 따봐야 되겠어요. 카페 단골 손님처럼 인간관계를 한다.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대하면 좀 더 편하고 이쁨 받지 않을까요? 이쁨 받기 노력하는 건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제 행동의 모든 것이 첫 번째가 배려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배려받았을 때 제가 기쁜 마음 있잖아요. 그걸 상대방한테 돌려주고 싶을 때
그때가 성공적인 인간관계 마무리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다 어록 같으네요.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거지. 최근에 이제 2030 세대에서는 뭐 텍스트 힙이라든지 라이팅 힙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읽은 책 사진이나 필사한 노트 사진 이렇게 막 찍어 올리는 거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사진이 대부분 다 잘 찍으셔요. 요즘 분들은. 그래서 예쁘다. 그리고 부지런하다. 그런데 저는 게을러서 기록도 안 하기 때문에 책 사진을 찍는 경우는 정말 그 책이 꼭 소개 싶은 책인 경우에는 하지만 하루에 한 권 이상 책을 접하는데 그걸 올리기 시작하면은 SNS에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어요. 살짝 SNS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과도하게 몰입하면 안 된다는 것, 모든 것에 거리를 둬야 된다는 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막 부응을 하는 걸 보면 또 책 읽는 게 또 유행인가 싶어서 좀 요즘 독서 모임 되게 많이 생기고 낭독 모임 생겨서 저 너무 반가운데요. 다시 책 읽는 유행이 돌아왔다는 말을 누군가 해줬는데 정말 기뻤거든요. 이 붐을 타고 어떻게든 한번 날아버리는. 작가님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읽은 책을 기록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독서 기록을 하시나요? 게을러서 기록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기록할 시간에 한 줄 새로운 책 하나 더 읽자 이런 주의라서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에 맹점이 나중에 좋은 책을 발견하고 싶은데 기록이 없어요. 내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은 걸 꼽아보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제가 머리가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읽은 책을 기록해주는 앱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저한테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목만 찍으면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록 앱. 하나도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앱을 새로 까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건 또 호기심하고 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살짝 알려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게. 진지하게. 그래도 지금 작가님이 읽은 책들을 책에 어쨌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독서 기록을 예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하면은 어떤 점이 좀 좋은지 그리고 작가님이 읽은 책을 그래도 나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식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제가 따로 기록한 게 아니라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대출 기록을 보는 수가 있어요. 아마 일반인도 볼 수 있을 텐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로그인하면 대출 기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한번 1년치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도서관 근무할 때 내가 빌린 책이 1년에 몇 권인가. 숫자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는데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욕심이 많으니까 대출을 무척 많이 한 다음에 실제로 읽는 거는 그중에 재밌는 거 한두 권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몇백 권의 책을 대출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빌리는데 사실 실제로 읽는 거는 하루에 한 권 목표이지만 하여튼 1년에 250권 정도 읽고 싶다. 모바일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모바일 족쇄를 채워야 되겠다. 1년에 네. 250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10권이면 120권. 네, 10권 더 읽지 않을까요? 엄청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재밌는 책은 끝까지 보는데 그렇지 않은 책은 띄엄띄엄 읽기도 하고 목차와 서문과 후기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는 책은 그냥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아하는 책만 남아요. 그래서 실제 250권 다 못 읽겠지만 적어도 250권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으니까 누군가 그 책에 대한 제목을 언급하면 저는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고유명사에 강해서 책 제목과 주인공 이름과 작가 정도는 머릿속에 항상 휴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 책 제목하고 똑같은데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솟아요. 잘 모르는데 기억만으로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 어쨌든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는 항상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독과의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이제 만나면 책 이야기도 그렇게 예,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얘기해도 작가 이름과 제목, 뭐 출판사 이름까지도 기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스킬은 그 대인관계에서 되게 유용하니까 기억하려고 애쓰면 자기 관심 있는 건 기억하게 돼 있어요. 제 책 본문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요즘 병렬 독서 뭐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제가 10번 정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섞일 것 같은데 안 섞여요. 그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 섞인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루에 영화 5편 봐도 안 섞이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 한 번에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OTT의 드라마가 아니라 극장에 5편을 본 기억이 있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거든요. 조조 할인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멀티플렉스에서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가능하거든요.
아,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세 개만 보면 아마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섞이지 않나 테스팅 해보세요. 그럼 책도 아침부터 밤까지 막 이렇게 읽으신 적도 있으세요? 저 24시간은 아니고 한 20시간 정도 읽었던 것 같은데요.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책만 읽은 적도 있는데요. 할 일 없을 때. 책을 진짜 네. 많이 읽으시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신문 쪼가리부터 그 대학교 다니는 삼촌의 교양 국어 교과서까지 저는 읽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중증 활자 중독증인데 다행히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